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갈게요. 자, 우리 소방관계법규가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사라는 게 좀 그렇네. 58년도에 처음에 소방법이 만들어졌어요. 소방법.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58년도 소방법이 만들어졌다가 우리나라의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소방이 획기적으로 크게 되는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옵니다.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방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커지면서 삼풍백화점이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한 94년도가 95년도쯤 돼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방이 과거에는 화재밖에 안 했어요. 화재하다가 80년도 들어와가지고 구급과 구조가 소방 업무가 됩니다. 그건 이제 비공식적인 소방 업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법으로 명문화된 거예요. 명문화됐는데 어쨌든 순수하게 화재만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 구급을 하다가 삼풍백화점 딱 들었으면서 뭐냐면은 긴급 구조라는 업무가 생기게 됩니다. 한 분야가 생겨요. 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직 재난관리법이 그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 전에는 화재 현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삼풍백화점에 적용을 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맞아. 화재 현장하고는. 여러 기관이 이제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긴급 구조, 여러분 이제 긴급 구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용어 나오고 2004년도에 뭐냐면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나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되면서 우리나라 재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일단은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져요.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과 관련해 가지고 또 뭐냐면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 그리고 소방도 뭐냐면은 기존에 여기 소방법 하나만 오른 게 사분법이 돼요. 네 가지로 바뀝니다. 네 가지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 화재 예방. 이게 엄청 길어요. 화재 예방. 저는 필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어떤 분은 끝에서 끝까지 필기하는데 저는 필기하는 거 진짜 싫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안전 화재 예방 이게 명칭이 너무 길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이런 법이 하나 만들어져. 그다음에 소방공사업이 만들어. 소방공사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유흥물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져요. 여기를 우리가 사분법이라 그래. 사분법. 이 사분법이 지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4월 9일이죠. 4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요 내용에 따라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엄청난 가도기적인 거야. 지금 작년에 해가지고 앞에 이제 임연자 곧 끝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소방공무원을 엄청 늘렸어요. 그리고 조직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내부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요. 실제 지금은 소방이 불 끄고 해가지고 불 끄고는 못 먹고 살아요. 다행히 이제 여러분한테 소방관들한테 실적 올리라 소리를 안 하니까 다행이잖아. 실적 올리려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 비번날 불지르러 다녀야 되는 거야. 다행히 소방에서는 실적 강요를 안 해. 여러분한테는 걱정 안 하셔도 돼. 기존에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구조나 구급이었다면 지금 생활 안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어디에 신고해요? 딱 신고할 때 딱 떠오르는 건 두 가지야. 경찰이 할 것이냐, 소방이 할 것이냐. 라는 건데 경찰이 하는 거는 뭐예요? 도둑놈, 범죄 뭐 이런 거고. 그럼 나머지는 생각나는 건 소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에서 모든 전화를 거의 생활과 관련된 일반 전화를 전부 다 소방이 다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스 사고 전화 뭐 신고 번호 따로 있었고 전기 따로 있었고 다 따로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119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오면은 소방에서 나가가지고 해준단 말이야. 그런 거 우리 생활 안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야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출동하는 건수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 법을 또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세분화시키냐면은 소방기본법 안에 있는 뭐가 있냐면은 소방기본법 안에 화재 예방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 경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예방 경계하고 화재 조사가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소방 화재 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 요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자 소방시설이 있고 화재 예방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묶어 가지고 또 법을 하나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하위 법령이 지금 이제 입법 예고입니다. 하위 법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 그다음에 영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은 만들어졌는데 영규칙이 지금 입법 예고 상태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면은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11월 20일인가 22일인가 그때부터 시행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뀐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하위 법령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공포가 안 됐어요. 입법 예고는 이렇게 법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해가지고 의견 제시가 되면은 그걸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해요. 지금 6월 아마 7일인가 6일까지가 아마 그 의견 제시 기간인데 그게 끝나면은 이제 새로 또 검토해가지고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거의 7월달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갈 거야. 조금은 상당히 좀 가로기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제 한말 간단히 하면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법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재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가 또 분리됩니다. 자, 조금 더 화재 조사를 전문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기본법에 있던 화재 조사 한 파트가 있었어. 한 뭐 10개 조항이 안 돼요.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소방에서 화재 조사를 했다 이러면은 지금은 이제 화재 조사라는 게 완전히 새롭게 법을 만들어집니다. 이제 요 화재 조사 부분은 소방의 고유한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화재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또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요 두 개가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과연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요렇게 나갔는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 기존에 화재 조사가 10개 조항이 있고 뭐 예방이 한 5개 조항이 있었다. 여기 한 10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새로 만드는 법에 15개 조항만 있고 요 규정과 관이 뭐 여기 옛날 20개 정도 있을 때 해가지고 30개 정도만 해가지고 요렇게 규정이 되느냐. 지금 입법 예고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법이 많아요. 내용이. 하나의 옛날에는 법안의 일정 파트였다 이러면은 지금은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법령 규칙이 만들어지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 임용 시험이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범위가 공고가 안 됐어요. 이게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법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에 여기에서 빠져나왔던 게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냐?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그것도 전부 다 있었거든요. 다 빠져나왔는데 의용소방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또 시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포함될 걸로 봐요. 뭐 빠지 그 100%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은 포함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야. 법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가지를 뻗친다는 거야. 뻗쳐가지고 양육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범위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문항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야. 과연 기존 문항대로 20문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문항에서 예를 들어 40문항으로 경찰 같은 경우는 40, 40, 20문항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20문항, 20문항, 20문항이잖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요. 청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바쁘겠지. 본인들도. 근데 여러분 더 바쁘죠, 그죠? 학원 강사들도 더 바쁠 거고 이게 빨리 정해져야 방향을 잡을 거 아니야. 근데 빨리 안 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어느 파트를 40문항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 예를 들어 개론이 40문항이 됐다 이러면은 비중이 상당히 커지죠. 커지고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법이 40문항이 됐다 이러면은 이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법이 또 40문항이 될 확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보다는 법이 두 개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40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우리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달, 6월달은 요걸 빼고 할 겁니다. 요걸 빼고.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해봤자 헷갈려요. 새로운 그 입법 예고된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지금 사본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할 거야. 기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7월달에 들어오면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7월까지 결정 안 되면 안 되죠. 수험생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정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위 법령이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때 보강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그런 가도기적인 입장에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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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5문제씩.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서 하재 예방에서 6문제, 4문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의 5문제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으로는 이렇게 이게 들어간다 이러면은 문항수 조정이 되겠죠. 문항수 조정이 되겠는데 어쨌든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법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집니다. 개론보다 여러분이 법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법규가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자, 개론은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처음 보는 단어를 확 놔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거야.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죠. 근데 개론은 보기는 봤어. 내용은 봤는데 답이 안 보일 뿐이야. 그래서 그나마 조금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로 법규도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규 할 때 좀 짜증 날 거예요.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숫자로 너무 많고 조금 힘든 게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법규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 법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법은 모르는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시험 모르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암기예요, 암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우리 소방 승진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해요.
뭐 성적 공부도 마찬가지. 앉아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연습이 안 되면은 책 못 봐. 엉덩이 조미 쑤셔 가지고 못 앉아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만화책이라도 무협지라도 앉아 가지고 있는 습관을 들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앉지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암기하는 방법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자, 암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암기를 할 때, 자, 해독수입니다. 해독수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해독수 늘리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해요. 다양한데,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용 전체적인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공부했다 이러면 오늘 공부했은 걸 복습하는데 반드시 저녁에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4시간 수업했으니까 4시간 공부해가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습하는 거는 30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복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내용 봤는데 머리 글자가 뭐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 시험 우리 개론하기 했을 때 가연물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몇 개 탁탁 보면 딱 기억나는 거는 넘어가도 돼. 아, 이거는 당연히. 근데 전도율이라든지 활성화 에너지라든지 활성도,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틀린 데 있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단어를 얼마나 자주 엎조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간을 길어지면 짜증나요. 다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를 눈에 익혀두는 거야. 한 번 익히고 두 번 익히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복습하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그러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다른 걸 못해. 짜증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은 일단은 개론도 만약 오늘 법규니까 법규 예를 들면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여러분 자 일정에 맞춰 뭘 할 거야. 할 거고, 독서실에 가든 어디 가든 오늘 공부 종치는 시간이 있겠죠. 이거 절대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30분입니다. 30분 안에 오늘 봤던 거, 개론했던 거 쫙 한번 보세요. 이거 보는 거하고 눈에 한번 익히는 거하고 안 익히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건 제가 성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책 한 권이 한 뭐 2~3시간 만에 한 권씩 다 떼요. 왜? 눈에 너무 익어 있어. 요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해독서 증가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엄마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아빠보다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죠.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내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이다. 그죠? 그걸 안다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해독수를 그렇게 증가시키려고 안 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단 것까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독수를 늘려야 돼. 그래서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눈에 익히는 해독수라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 지금은 그래. 지금은 단어가 눈에 익어야 되는 거야.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정법 모르는 단어 너무 많잖아. 그죠? 하자, 뭐 이렇게 신의성실, 뭐 보호원칙, 뭐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단어 처음 듣는 단어야. 그러면 그 단어가 일단은 눈에 익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독수를 늘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하나 둘 이렇게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도움을 주겠죠. 강사분들이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면은 이게 이해하는데 시간을 이제 짧게 만드는 거죠. 짧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해독수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독수 늘리는 거는 콩나물 시루하고 똑같아요. 물 주면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만들 때 어떻게 해? 물에 불려 가지고 물 주면은 물 다 빠져나가.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은 뿌리가 생기고 콩나물이 쑥쑥쑥쑥 올라와. 신기하게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암기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독수를 무시하시면 안 돼.
우리가 브레이밍의 망각의 곡선 있잖아요. 얼마나 자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길어진다고 이렇게. 이 단어가. 그래서 암기 공부는 머리 좋은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 내가 전부 다 평균 IQ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봤자 105야. 105 전후야. 100에서 105야. 그러면은 다 조건은 똑같아요. 누가 반복을 많이 하고 징긋하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느냐 하는 거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 암기만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O인지 X인지 딱 시험 문제 가면 어떻게 해요? 보기 다음에 틀린 것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것 이렇게 하는데 틀린 것은 해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 3번, 4번은 절대 아니야. 항상 보면 1번, 2번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괴롭히죠. 이건 뭐냐면은 출제자는 여러분이 뭐에 힘들어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제자는 여러분 맞추라고 출제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극소수야. 한 25%는 그렇게 돼. 그런데 상당수는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을 그래요. 아, 요렇게 하면 틀릴 거야. 조금 어려울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출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차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출제자는 알고 있다는 거야. 아휴, 좀 좋은 거 쓰지. 뭘 알고 있냐면은 수험생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틀릴 건지 이걸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꽈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나중에 지금은 조금 이게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 10월달, 11월달쯤 돼 공부할 때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딱 보면 느낌 오는 단어 파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충 합니다. 아, 외우기 귀찮아 이렇게 대충 해요. 출제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대충 하면은 틀릴 거야, 답 못 찾을 거야를 아는 거야.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또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강조를 해. 그런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우면 되는데 안 외워요, 이거. 설마 저게 넣을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힘든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험장애가 딱 나왔어. 아, 2번이었던가 1번이었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암기는 확실하게 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 우리가 그러면 이 법 많은 걸 전부 다 확실하게 외울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을 쓰든 그렇다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외울 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그냥 떠는 소리가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야. 강조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 확실하게 알 것은 외워야 될 것은 중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세 번째가 여러분이 생각의 속도로 공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1월 달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내용은 알아요.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 들어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업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습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4시간씩 앉아 있으려니까 시간 낭비 같거든. 낭비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딱 표시가 납니다. 합격생들의 대다수는 끝까지 오는 사람에서 합격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풀이 한다 해가지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제만 보면 여러분 책상 혼자서 문제 풀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떠나가지고 뭐냐면 문제 외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문제화 시킬 수 없겠죠 우리가. 그죠? 1시간 다 해봤자 문제풀이 하면은 뭐 10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뭘 하냐면 말로 한단 말이야.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기본법을 보면은 과태료 있습니다. 문제 과태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2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 과태료 문제 나왔어요. 시험 치시면 아실 거야. 이 문제가 났는데 이걸 내가 언제 이야기했냐? 문제는 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문제 자체는 다음 중에서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가 가장 적은 것은 해가지고 1차 금액 가장 적은 것은 해가지고 요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문제 풀면서 뭘 꼭 한 보고 가려 했냐면 요걸 보고 가려 했어요. 1차, 2차, 3차는 왜 그러냐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끝났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바른 대로 이렇게 공포를 해야 돼.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200만 원이야. 이거는 100만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로 문제 넣을 수 있으니까 꼭 보고 가라라고 했는데 본 사람들은 맞췄죠. 쉽게.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수님 그 이야기한 거 그래 나왔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 외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꾸준하게 오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공부는 쉬운 건 아니에요. 쉽게 공부하는 거는 쉽게 공부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데 전부 다 어려워요. 결국은 그 어려운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전부 다 이겨낼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겨낼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복규 자체가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은 자, 여러분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는 법규를 가급적이면 이제 소방 업무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고 뭐 저는 필기는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책에 다 있는데 그 필기 말려고 해요. 대신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편해. 제일 중요한 암기지만은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면 훨씬 더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을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최근에 문제가 단순하게 자 공무원 시험이 넓게 중요해요. 넓게 보는 거.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넓은 것도 넓지만은 깊이가 있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 자체가.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이 해독수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은 내용을 또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를. 그래서 해독수를 중요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단순하게 법만 가지고는 문제 여러분이 법을 아무리 다 외웠다 하더라도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 못 풉니다. 못 풀어요. 만점 안 나옵니다. 그걸 뭐냐면은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좌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여러분 새로 조금 가독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법규를 참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재미없는 과목이지만은 그래도 법규 괜찮았다. 다른 데보다 이해하기 편한 과목이었다. 대신에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지만 자 그런 과목이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재미라는 좀 그래요. 공부 참 암기하는데 재미있게는 좀 갈 수 없겠죠. 그래도 조금 부담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T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